7.8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사자성어죠.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비유한 말인데요. 이 사자성어에는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수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동굴로 숨어든 상태에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 번 동굴 입구를 드나들어야 했는데요. 동굴을 나갈 때마다 거미줄을 손으로 걷어냈지만 돌아올 때는 또 새로운 거미줄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아, 거미줄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자책하면서 7번째 거미줄을 걷어냈을 때 장수를 추적해오던 적군이 동굴 입구에서 뒤돌아가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장수는 거미줄이 허물어져도 또 새로운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7.8기의 정신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사자성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진범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방금 7.8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취업이랑 창업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청년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취업이나 창업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하면서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경험들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경험담이 담긴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최진범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하비주 최진범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회사 하비주 대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하비주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서지컬 스틸이라는 재질로 주얼리, 여성분들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얼리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네. 어떻게 해서 사실 저는 학교에서 주얼리나 디자인이랑 관계없는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얼리 회사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영어로 뭐가 써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은 연쇄 창업가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연쇄 창업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연쇄 창업가에 대해서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쇄하면은 뭔가 제가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르게 이건 좀 신조어죠. 한 4년, 5년쯤 전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지속적으로 창업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연쇄 창업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제가 어떻게 연쇄 창업가의 길을 가게 됐는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중학교 때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좀 빨갛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데가 있는데 저게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조그만 동네예요. 네. 그래서 저 산밖에 없는 시골 마을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처음 간 날 저희 학교에는 동양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다 백인밖에 없는 정말 시골 마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신기하니까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많이 질문을 해요. 뭐 어디서 왔니? 뭐 다들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중국인이니? 아니라고 하니까 너 일본인이니?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자랑스럽게 가져갔던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말한 중국, 일본 요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나라 하나 있지 않냐?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누구도 코리아를 모른대요. 제가 유학을 갔던 게 2001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었어요. 뭐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게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고 막 세계 속의 대한민국, 다이내믹 코리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나갔었는데 막상 해외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속상해하고 있을 때 우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질문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니까 너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꺼냈던 카메라가 삼성 카메라였어요. 그쵸. 저도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했죠. 야, 그 삼성 그게 한국 회사야. 근데 저를 둘러봤던 모든 친구들이 어리둥절하게 서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일본 거 아니야?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유명한 해외 브랜드를 보면은 회사 이름 밑에 출신 뭐 나라나 아니면 출신 어떤 도시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삼성 정도 되는 회사의 대표라면 자랑스럽게 삼성 밑에 뭐 코리아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박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삼성이라는 로고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때는 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그냥 어린 마음에 나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소니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 밑에다가 조그맣게 코리아라고 내가 박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좀 키워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대학교를 들어갔겠죠. 대학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경영학 공부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대학은 미국 시애틀이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였는데 시애틀 지역 특성상 특이하게도 1년에 거의 뭐 한 6, 7개월 가까이 비가 와요. 물론 뭐 장마처럼 계속 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일 비가 조금씩이라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70년대에 미국 디즈니사에서 디즈니랜드 같은 거를 시애틀에도 이제 한번 오픈을 해볼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철수를 했었다는 이제 책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롯데월드라고 어드벤처 아시죠? 돔 안에 들어가 있는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난 한국을 갈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가면은 내가 저 롯데월드라는 이제 큰 회사의 사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한번 미국 진출하시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봐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안서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없는 제안서긴 한데 그 당시엔 정말 제 모든 지식과 노력을 다해서 만든 제안서고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저는 롯데월드 본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제가 사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근데 그때 이제 냈던 꾀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왔고 학교 학생 기자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제 직원분들한테. 제가 학교에서 왔는데 오늘 뭐 롯데월드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사장실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사장실 앞까지 가게는 되었어요. 근데 막상 사장실 앞에 딱 갔더니 더 이상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비서로 계신 분들도 이제 저를 저지하시고 제가 계속 나 사장님 만나 뵙고 싶다.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장님도 점심 드시지 않느냐. 점심 드시는 시간에 지나갈 때 잠깐 이렇게 드리고만 갈 테니 좀 기다리게 해줘라. 그렇게 이제 계속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덩치 있으신 분들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제가 그때 20살, 21살 때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 계속 그 비서진으로 계신 분들한테 난 사장님 보고 싶다고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양옆에 이렇게 검은 양복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분들 양팔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셔서 그걸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사 이렇게 내가 그냥 생각만 있다고 무조건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름방학이라서 한국으로 오긴 왔지만 저도 이제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이제 신검을 받고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저도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외국에서 이제 몇 년 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영어 캠프, 그 여름방학 영어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조 교사로 이제 영어 캠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해보니까 또 저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캠프에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던 외국인 원어민 교수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방학 때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이랑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하다가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 영어 캠프 이거 어떻게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또 이제 무조건 해봅시다 라는 생각에 보이시죠? 글로벌 잉글리시 센터. 뭐 있어 보이게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제가. 안 있어 보이나요? 네. 20살 땐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이제 회사고 막 회사 소개를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청소년 대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비슷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생님은 이렇게 원어민들 이렇게 함께 해서 하겠다 해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고 이걸로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이메일 주소 나와 있잖아요. 진짜 한 40개 50개 이렇게 보냈나? 근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이제 신나서 제안서를 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딱 갑니다. 그럼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뭐 거기 이제 선생님이시나 아니면 뭐 행정실 계신 분들이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어떤 학교든지 간에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지금 학생 나랑 장난하냐고.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물론 제가 20살, 21살 때 저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어른들이 보시기엔 제가 너무 어린아이였나 봐요. 나름대로 양복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아버님 장난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거의 한 10군데 정도 갔다가 10군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퇴짜 아닌 퇴짜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저를 처음 유학을 보내줬던 어학원 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원장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해서 이제 제가 지난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뭐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맨날 퇴짜만 맞고 도망만 다녔던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 어학원 원장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야, 너 나랑 같이 한번 사업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 그분께서 본인 사무실의 일부분을 이제 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교실. 그게 이제 5년도였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때 한창 2004년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하시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막 축구 유럽 축구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야,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애들도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축구 캠프를 하고 저녁에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이제 섭외한 뭐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영어 캠프도 같이 하고 이런 거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때는 다행히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어학원 원장님께서 주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미팅을 가게 돼도 저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같이 가시니까 제안서나 이메일은 제가 보냈죠. 최진범이라고. 근데 가시면 저희 소장님을 최진범 대표인 줄 알고 이제 소장님이랑 얘기하고 저는 그냥 직원인 줄 알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저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일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덕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얘기를 해도 되나? 이제 국민일보 이제 지면 신문지랑 저희랑 같이 MOU를 맺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해서 학생들을 이제 모으고 이제 신문 광고도 내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교실이 원래 이제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에는 그게 소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에이전시를 이제 타이틀을 달고 처음으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성공 아닌 성공을 하게 되는 이제 경험을 얻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21살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왜 아시겠지만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아, 되는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해서 어깨에 크게 힘이 들어간 채로 저는 이제 군대를 들어갑니다. 네, 군대를 들어가고 전역을 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복학생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교환학생을 떠나게 돼요. 네, 독일로 이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는데 독일로 가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봤죠. 새로운 사업을 내가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독일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맥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맥주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이번에 맥주를 한번 수입을 해보자. 해서 저는 독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유통업, 주류 유통업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무작정 냈어요. 세무서 가서. 내고 혼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가서 물론 이제 교환학생이었으니까 뭐 공부도 했지만 학교 끝나고 아니면은 주말에 사실 뭐 특별히 할 게 없었거든요. 뭐 독일에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유명한 뭐 양조장 같은 곳, 네, 증류수 만들어내고 뭐 하는, 그리고 유명한 이제 거기는 이제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든지 그런 공장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3달 정도 찾아다니고 이제 한국인이 조금 그립다 보니까 한국인 사회 커뮤니티를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내가 학생인데 여기서 이제 맥주 관련된 걸 좀 수입을 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분 없냐 했더니,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께서 저를 또 같이 너 뭐 해보자 하셔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선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안타깝게도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자꾸 아무리 좋은 맥주 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가 뭐 맛도 모르고, 제가 맥주 뭐 2모금 이상 마시면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한 2군데에서 좀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많은 걸 물어봐요. 뭐 이제 한국 주류 시장에 대한 뭐 질문도 나오고, 뭐 관세라든지 뭐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어디서 뭐 이렇게 사갖고 와서 비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세계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혼자 하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그렇게 버리다가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연락만 하고 계속 견학만 다니다가, 맥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알아요. 지금도 맥주의 맛을 몰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저의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남들과 똑같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가봤더니, 회사,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사업들은 사실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전만 했던 거지, 회사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를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알게 됐거든요. 아, 이게 물류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마케팅은 무엇이고, 영업은 무엇이고,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한 건지, 요거를 그때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들끓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 야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또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근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라고 믿고 회사를 갔는데, 점점점 출근 시간을 빨리빨리 하기 시작을 해요. 일이 많아지고 8시 반, 8시까지 출근을 하고, 퇴근이 6시가 아니고 7시, 8시, 근데 10시, 11시에 퇴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프로젝트를 좀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뭐 아침 뭐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안 끝나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주말에도 똑같이 한 9시, 10시에 출근했다가 8시, 9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삶이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월급, 급여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제 경력도 쌓을 것이고. 근데 제가 그때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처음에 사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싸이월드였으니까 사진 찾으려고 옛날 걸 뒤지다가 그때 썼던 일기들을 몇 개를 봤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내가 꿈꿨던 미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주말에 또 이제 나가서 어김없이 일을 하는데, 저 앞에 저보다 한 8년 정도 선배님께서도 똑같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밥도 오면서 커피숍에서 이제 빵 하나랑 커피 하나 사들고 온 게 아침이고, 점심 때도 뭐 시켜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서 자리에 앉아갖고 먹는 게 다고, 저녁 때도 도시락 같은 거 시켜서 책상에서 먹고, 화장실 갈 때 아니면은 뭐 회의 있을 때, 어쩌다 한번 외근 나갈 때 말고는 이 조그만 책상 앞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제 하루의 삶의 3분의 2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뒤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을 때 앞에 저기 앉아있던 저런 선배님이랑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일은 사실 뭐 비슷할 거고 급여는 좀 많이 받겠지만 내가 꿈꿨던 미래가 아닌데 그런 고민을 이제 다시 제가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준비된 선물이 없는데. 이분은 옆에 이제 버진이라고 써 있는데 영국의 버진 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창업자세요.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수많은 이제 사업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다 쓸 수가 없어요. 약 400개 가까이 되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400개. 근데 이분의 삶은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소개해 주실 때 아나운서님께서 뭐 7.8기 얘기하셨는데 400개의 사업을 만들어낼 때는 7.8기가 아니라 한 800전, 801기 정도 되는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자퇴생이세요. 왜 자퇴를 하게 됐냐면 난독증이 있으셨어요. 17세 때 난독증 때문에 학교를 다니질 못해서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분이 시도했던 게 창업이에요. 17살 때 무슨 창업을 했냐면 학생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어요.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잡지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셨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정면 돌파를 한 거다라고. 내가 이걸 못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도전을 해봤다. 사실 그 잡지사가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이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것 같아요. 이제 그 잡지사 이후에 만드셨던 게 이제 레코드사.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다각화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께서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뉴욕에 가면 가장 유명한 간판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간판이에요. 타임스퀘어에 이제 코카콜라 정황판이 있는데 이 회장님이 좀 괴짜 CEO로 유명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버진 콜라라는 거를 들고 나오셨어요. 내가 코카콜라를 이기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프로모션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냐면 타임스퀘어에 탱크를 들고 가십니다. 탱크를 몰고 가세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퀘어 가장 유명한 그 코카콜라 앞에 탱크를 세워 놓으시고 뚜껑을 열고 나오세요. 버진 콜라 이렇게 들고 내가 저 코카콜라 이기겠다. 그 버진 콜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했습니다. 저렇게 400개가 넘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 회장님도 평생을 창업을 해오신 정말 연쇄 창업가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배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이분 또한 이러한 큰 기업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도전과 정말 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정말 많은 실패를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시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이셔서 영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그냥 한국말로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첫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걸음마를 배운 게 아니다. 한 발 내딛고 넘어지고 내딛고 넘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걷기를 배우셨습니다. 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저 또한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제 가슴속에 묻고 다시 저는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동안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가장 큰 자양분이고 또 내가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저는 다시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사실 1부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실패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부, 다가오는 2부 앞에서는 제가 조금은 더 성공을 했었던 사업들의 이야기와 또 어떤 도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주 최진범이었습니다.
시간에는요,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는 연쇄 창업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대표님께서 실패를 여러 번 해도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경험을 들으니까 대표님만의 비결이 또 궁금해졌는데요. 비결이 있을까요, 대표님?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기업을 만들게 되면 뭔가 소니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을 받고 싶다라는 약간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저의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그래도 뭐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난 아직 배고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난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도전하면 어떤 거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범 대표님의 강연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선 뉴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